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5월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11명의 후보군 리스트를 추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감독이 유력한지 또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최선을 위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전격적인 사대 출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긴급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 정혜성 위원장이 4월 2일에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11명의 후보를 압축했고 그중에 4명이 한국인 그리고 7명이 국외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해외에 있거나 외국인이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해외에 있는 한국 감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도 이제 국외 감독으로 분류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5월 초 중순까지 그러니까 늦어도 5월 말에는 우리가 정식 감독이 선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으니까 그 경기를 치르려면 5월 중순에는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일정과 로드맵을 밝혔는데요. 상세한 브리핑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먼저 32명의 후보자가 있었고 거기서 11명을 추렸다라는 건데 이 국외 지도자 7명에 대한 면담을 먼저 할 거라고 했고 이 7명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대면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기보다는 전화 통화라든가 뭐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군요. 예, 그건 사실 뭐 해외에 이동하려면은 일정 조율도 대면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일정, 뭐 정혜성 위원장이 또 가야 되잖아요. 위원장의 일정 그리고 뭐 비행 일정 뭐 여러 가지를 맞추는 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을 만나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여기저기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효율성상으로 봤을 때는 비대면으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줌 미팅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원활하게 되거든요. 다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7명 단계는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만나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1차 면담 정도는 비대면으로 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5월 초에 선임을 한다고 쳤을 때는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이 7명의 외국인 면담을 빨리 해서 그 중에 직접 만날 사람은 좀 있어야 됩니다. 김판곤 전 위원장이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도 직접 만나서 프리젠테이션도 이제 받고 질문도 막 원활하게 하고 자료도 보고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었던 게 비대면이 아닌 직접 대면일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때만 할 수 있는 소통이 또 있거든요. 네, 지금 해외 지도자가 7명 그리고 국내 지도자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총 11명인데 해외 지도자 7명 정도면은 글쎄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좀 해외 가서 이렇게 좀 직접 만나보고 직접 면담하고 좀 소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좀 나눠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이후 만나고 싶은 또 감독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국외 지도자 7명을 뒀다는 것이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 감독에게 좀 비중을 두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중에는 뭐 본인이 뭐 조건상으로 애초에 결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을 뿐이지 이 7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국외 지도자에게 좀 비중이 크다라고 좀 보기는 그걸 이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국외 지도자를 쭉 미팅한 다음에 안 되겠네. 직접 면담할 국내 지도자로 가자.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얘기했어요. 외국인 지도자 면담을 이제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국외 지도자 미팅을 비대면으로 먼저 진행하고 국내 지도자를 한다는 건 그들이 안 되면 국내 감독을 한다는 건가? 라는 질문이 실제로 기자들에게서 나왔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정혜성 위원장은 국내 감독들은 현재 리그를 진행 중이고 외국 감독들은 현지에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을 한 다음에 이제 적합한 감독이 나오면 그때 현지에 가서 대면을 한다. 즉 국내 국외 모두 동등한데 일단 국외 감독은 이제 7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는 4명이고. 그러면 국외 7명을 절반이나 혹은 2-3명으로 추리는 작업을 먼저 하기 위해 면담을 먼저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 만나보되 국내 감독은 이제 리그 일정을 얘기함으로 인해 우리가 대충 어떤 인물들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지금 홍명보 감독 사진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 대표팀 감독 거론할 때마다 항상 1순위에 올라오는 감독 가운데 한 명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2014 브라질 월드컵을 통해 아쉬운 결과이긴 했지만 월드컵 본선 무대를 경험한 것도 자산이고요. 또 이미 청소년 월드컵 8강 그리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성과를 냈고 K리그에서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4강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감독으로서 아시아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었고 경험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인 지도자 중에 가장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팀은 최고의 감독이 가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혜성 위원장 본인도 이 리그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국내 후보 4명 중에는 이제 K리그 현역 감독이 있느냐,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 감독도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3월 달에 이미 이제 임시 감독을 추릴 때부터 그 선임 과정 때부터 나왔던 이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의 그대로 국내 감독은 후보 리스트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좀 추려보면 홍명보 감독 가장 먼저 1순위로 얘기되고 있고 또 월드컵 예선전 태국과 잘 치러냈던 황선홍 감독도 좀 거론될 테고요. 예, 연령별 대표팀 감독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물론 연령별 대표팀은 17세 이하도 있고 20세 이하도 있지만 뭐 누구겠습니까? 이제 당장 태국과 경기를 치렀던 황선홍 감독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국내 감독 중에 K리그 감독 3명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한 명은 홍명보 감독이고 나머지 2명은 누구겠느냐? 이미 거론이 되어 왔던 감독들 중에서 2명이 더 있어요. 바로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쳤고 항상 이제 성인 대표팀과 연결이 됐었던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 지금 젊은 감독 그리고 K리그 감독 중에 가장 전술적으로 뛰어나고 성과를 낳고 핫하고 팬들도 선호할 수 있는 감독.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홍명보, 김학범, 이정효일 것이다. 근데 이들 중에서 당연히 우선순위는 경험, 대표팀 운영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고려한다면 홍명보, 김학범이 우선하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미 월드컵의 경험이 있으며 최근 성과가 좋고 김학범 감독은 후보에 있다고 치더라도 올 시즌에 부임한 감독이다. 홍명보 감독은 이미 울산의 입장에서도 2번이나 K리그 우승을 선사했던 감독이고 이 정식 감독 선임 시점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거의 끝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네. 어느 정도는 물론 시즌 후반기 이제 K리그의 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2번 우승한 K리그에 대해서 조금 양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 감독의 유력한 후보는 홍명보 감독과 황선홍 감독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HD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우선 순위에 오른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뭐 정혜성 위원장에게 물어봤어요. K리그 현직 감독을 이제 데려오는 것에 대한 큰 반발이 있었다. 물론 이제 그 시점, 3월 A매치 시점에는 개막 직전이었고 K리그 미디어 데이가 또 열리는 그 와중이니까 이건 좀 무리다. 아니 뭐 시즌 개막을 다 준비하고 프리시즌 하자마자 감독을 데려가는 건 분명히 좀 반발이 더 컸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철회했었는데 지금 그럼 괜찮다고 보느냐? 이제 6월 달에 경기를 치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또 팀이 정비할 수 있고 여름 이적 시장도 있으니까 이쯤은 괜찮다는 생각인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정혜성 위원장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괜찮다는 표현, 그래도 된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고 다만 나 역시 대표팀 코치를 맡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대표팀은 한국 축구를 위한 자리이고 개인적으로도 명예다. 물론 시즌 중에 감독이 소속팀에서 나오게 될 경우 그 소속팀에게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통을 통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얘기 자체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억지로 뭐 이제 끌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감독도 온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 뒤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그 월드컵을 이끌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축구 선수 입장에서 혹은 감독 입장에서도 한 중위권 팀에 있다가 상위권 팀으로 이적하는 거 사실 프로로서는 비슷한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있어서 소속팀이 그에 준하는 협의와 어떤 배려와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프로라면 당연히 위약금 지불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축구협회에서 그 감독을 데려오면서 소속팀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네.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던 쿠만 감독이 그렇죠. 바르셀로나로 갔던 네.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또 쿠만 감독은 이미 네덜란드 대표팀과의 계약에 그런 것도 넣었었어요. 바르셀로나와 뭐 어느 팀에서 제안을 하면 위약금 없이 보내준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프로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리그에서 다른 팀으로 감독이 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브라이튼 감독이었던 그레이엄 포터가 시즌 개막했는데 첼시로 갔던 네네.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거나 이제 해선 안 될 행동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팬들은 물론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시즌 중에 떠나면은 울산 팬들은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이제 불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다.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아니다. 네. 보는 것이죠. 소통만 잘하고 또 팬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이제 구단이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만 잘 준 어떤 그런 수순만 잘 밟는다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으로 가는 거는 좀 박수를 보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박수를 보낸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까지는 아니다라는 네네.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만 울산은 당연히 갑자기 이렇게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던 감독이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소통과 그 이후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어야지 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쉽지가 않아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대표팀에 가는 것은 박수를 받으면서 모두가 이제 행복한 분위기 속에 가야지 본인도 마음 편하게 팀을 이끌 수 있지. 네. 이전에 대표팀을 이끌 때도 굉장히 힘든 마음과 시간을 겪었는데 이런 여건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 홍명보 감독에게도 좋지 않고 대표팀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울산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발언과 생각 자체 그러니까 K리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감독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게 대표팀과 현재 울산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네.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모양새를 예쁘게 갖추는 게 말처럼 쉽지 않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3월 임시 감독을 맡았던 황선홍 감독이 결국 올림픽이 끝난 이후 사실 협회와 계약이 해지되게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대로 이어서 송민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겠죠. 네.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미 3월 대표팀을 이끌었었고 협회의 인건비 지불 차원에서는 애초에 나가던 비용이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추가로 또 연봉이나 뭐 코칭 스태프도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네. 뭐 비용이 나갈 게 없고. 예.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 본다면 비용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황선홍 감독을 선택하는 게 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이게 좀 사실 무근이다.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이후 감독으로 거론되는 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예정된 거 아니냐, 다른 후보군은 들러리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이미 방침이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그렇게 많이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사실 무근이지만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는 거냐고 봤을 때는 그건 있다. 즉 이 얘기는 후보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살짝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또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거론되는 이유는 또 분명히 있군요. 예, 사실 뭐 3월 A매치를 내부적으로 잘 치렀다고 평가한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황선홍 감독이 분명히 태국과의 2연전에 감독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다 못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스태프는 올림픽 대표팀과 함께 그 WAFF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고 거기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황선홍 감독의 능력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대 3월 A매치가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진짜로 평가의 잣대로 삼는다면 저는 솔직히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왜냐? 어떤 요인이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홈 경기 비겼잖아요. 태국이. 그리고 원정 경기도 이기긴 했지만 냉정히 말씀드렸을 때는 선수의 개별적 역량으로 승리를 했어요. 물론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 체제 당시에 내부 규율 문제와 선수단의 이제 내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던 것을 봉합시켰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황선홍 감독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는 누가 감독이 왔었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고 뭉쳤을 수밖에 없고 감독 개인의 역량만으로 본다면 그 두 경기는 솔직히 태국에 밀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황선홍 감독은 자신의 스태프도 아니었고 일본 출신의 그 이시이 감독 같은 경우 좀 더 오랫동안 태국을 이끌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라도 그러니까 그 태국과의 두 경기는 황선홍 감독을 성인 대표팀 감독을 맡아도 될지에 대한 평가의 근거 자료로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모두 자료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황선홍 감독이 분명히 장래성이 있고 분명히 믿을 수도 있고 포텐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한국에서 가장 유망했던 감독들이 섣불리 조금 이제 덜 준비된 상태에서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준비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본인의 커리어도 상처를 입었던 일을 봤잖아요. 네, 당장 홍명보 감독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그런 케이스였고 심지어 조광래 감독까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은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 올림픽을 맡고 나서 조금 다른 경험을 더 쌓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차근차근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이미 한번 월드컵을 준비했던 감독이 가는 게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감독을 고른다면 저는 황선홍 감독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감독이 최선이냐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은 뭐 지금 시점에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을 수 없다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감독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고 또 그 과정 속에 귀내주 감독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물론 이제 한국을 잘 아는
FC 서울을 맡았던 감독이지만 그게 꽤 오래전의 일인데다가 기네슈 감독 본인 자체가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물론 나이가 많아도 최근까지 현장에서 일을 했고 뭐 그렇다고 나이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하는 해외 유럽 감독들 중에는 기네슈 감독보다 더 젊고 커리어도 좋은 인물들이 꽤 있거든요. 네. 뭐 지금 구체적인 리스트를 저희가 뭐 말씀드리거나 혹은 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실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었고 최근까지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선수와 함께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입증했던 줄렌 로페테기 감독이 네. 한국 대표팀 감독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다른 후보군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최근까지 뭐 아시아의 대표팀 맡았던 인물도 있고 유럽 출신의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많이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당장 2년 뒤에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나갈 수가 있고 또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뭐 김민재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황희찬 선수나 뭐 그 외에 유럽파 선수들이 많으니까 해볼만하다. 뭔가 이제 성과를 내볼만하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우디든 뭐 이제 중국이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시아 팀들이 큰 돈으로 좋은 감독들을 데려왔다면 지금 한국 대표팀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매력적인 팀이다. 내 어느 정도 기본 조건만 맞춰주면 네. 돈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해볼 만한 팀이다. 과거 히딩크 감독이 그랬듯이 지금 알려진 대로 벤투 감독이나 클린스만 감독 정도의 2, 30억 정도의 연봉이라면 자신의 스태프와 함께 한국을 맡아서 월드컵을 이제 도전해볼 수 있는 의지가 충분히 있고 로페테기 감독이 울버햄튼에서는 거액의 연봉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거액도 아니었고 그 이전에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 그 선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차기 감독에 대한 연봉이 아무래도 상한선이 좀 정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으로 감독뿐 아니라 사단을 다 포함했을 때 100억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천안 축구센터 건립으로 인한 그 자금까지도 대출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까지 있어서 지금 축구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로운 정식 감독에게 할당된 연봉 이제 예산이 1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외에 아무리 좀 양보를 해도 물론 우리 일반 로페테기 감독한테 얼마 줘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급의 감독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아서 월드컵에 도전할 정도의 급의 감독이 10억에 오긴 어려워요. 왜냐? K리그 감독도 최고 레벨은 10억을 받는데 네. 대표팀을 맡아서 월드컵에 나갈 감독이 10억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액수라면 20억은 돼야 된다. 2, 30억.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나 벤투 감독에게 줬던 만큼은 줘야 올 수 있다. 로페테기 감독도 그 정도면 납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이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회장의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네. 연봉에서 지금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기네슈 감독이 이제 나이가 71세더군요. 52년생이니까 최근까지 이제 베식타스라는 팀을 이끌면서 유로피언 컨퍼런스로도 팀을 이끌기도 했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은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고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정이 많긴 하지만 다른 대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네슈 감독 일단 좀 제외를 좀 시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저는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면 우선순위는 기네슈 감독이 물론 유일한 상황이라면 또 몇 년 전이었다면 좀 더 젊은 네.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좋은 옵션이지만 지금 로페테기 감독이 이렇게 강하게 원하고 있고 심지어 로페테기 감독은 세비야 감독을 맡았을 때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갔고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 갖고 있고 최신 전술 트렌드에 굉장히 밝고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포르투에서라든지 스페인 대표팀이라든지 최전선에 있는 정말 뛰어난 감독이거든요. 이런 감독과 함께라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한국 축구의 발전 전반적인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왔을 때보다 그 이상의 벤투 감독 이상의 정말 레벨의 감독이거든요. 이런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라면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결국엔 예산 문제가 중요한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위약금 100억 원을 다 대는 게 솔직히 뭐 버거워 보입니다. 뭐 본인이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어렵다면 그러면 사실 뭐 100억이 일시불로 나가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감독의 연봉은 사실 일시불로 나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월급으로 나가거든요. 매달 나갑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뭐 10억 예산이 할당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로페테기 연봉 30억으로 잡고 10억은 협회에서 내고 20억은 정몽규 회장이 사재로 내면서 20억 한 번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매달 나가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보조해주면 어떻겠느냐. 정몽규 회장이 그 정도 재력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에 지금 많은 비판도 받고 있고 지금 많은 위기를 야기했고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독단적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약금 문제만 없었어도 우리가 더 좋은 감독을 클린스만 감독에게 들 돈으로 로페테기 사단을 데려올 수도 있었던 그런
기대 비용을 날려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매달 로페테기 감독의 연봉을 보조하라. 그렇게 해서 데려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의 어떤 능력, 재능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황선홍 감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자산 감독으로서 계속 가려면 좀 모양새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급하게 선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모양새라기보다는 일단은 올림픽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네네. 무엇보다 5월에 선임한다고 했는데 협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드컵 예선은 6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고 올림픽은 7, 8월에 있으니까 안 겹치지 않느냐. 근데 일을 경기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고민하고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파행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난 월드컵에 16강에 가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2002년에 안방에서 치렀던 월드컵에 비해 그리고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때에 비해 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월드컵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무대에서 우리가 정말 손흥민 선수라는 정말 역대 최고의 선수의 전성기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회만큼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국 축구가 해외의 유럽의 선진 축구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감독을 모셔와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축구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경험을 배워서 황선홍 감독이라든지 다른 한국인 감독들도 그런 것들을 좀 더 흡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까지는 최소한 외국인, 유럽의 감독이 되길 원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원한다고 하는 다른 많은 감독들은 그렇게 좋은 감독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로페테기 감독은 정말 뛰어난 감독이다. 배울 게 많은 감독이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로페테기 선임을 위해서 조금 이제 협회에서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물론 르나르 감독도 좋은 감독이에요. 르나르도 굉장히 좋은 감독인데 너무 뜨거워서 사실 르나르 감독을 선임하기는 연봉 부담도 그렇고 아마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이제 월드컵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했지만 그러면은 9월에 선임해야 돼요. 그러면 협회의 로드맵과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은 솔직히 현장이 어렵고 쉽지 않군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많은데 네. 지금 협회가 확보한 예산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식행위다. 팬들이나 여론이 원하니까 접촉은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최선은 로페테기 감독인데 우리의 현실은 황선홍 감독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금 정몽규 회장의 특단의 결단이 아니라면 제 생각으로는 4월에 있을 23세기 아시안컵, 즉 파리 올림픽 예선격으로 치르잖아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거나 혹은 최소한 본선 직행을 이룬다. 그러면 황선홍 감독이 거의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협회가 처한 상황에서 보면 황선홍 감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 로페테기 감독의 연봉 상한선만 좀 맞춰준다면 그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는 또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 뭐 여기서 올림픽 본선에 못 간다. 그러면 협회도 사실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상황은 또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선임할 수 있는 명분이 네. 사라지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저는 두 가지 다 응원하고 싶어요. 우리 대표팀이 23세기 아시안컵도 우승해서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조에 들어가는 것도 원하고 황선홍 감독은 조금 이제 올림픽에 집중하고 또 본인의 커리어를 끌어올리고 일단 이번 월드컵은 유럽의 혹은 선진 축구의 좀 감독이 좀 맡아서 우리 축구를 조금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감독들의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사실 이 황선홍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거론되고 이정효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 감독들이 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큰 자산이 될 감독들이고요. 이번은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좀 잘 선임이 돼서 좀 대표팀을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정효 감독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다. 이제 막 꽃피우고 있는 K리그에서 능력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광주와 아챔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더 많은 경험도 해보고 혹은 또 연령별 팀은 뭐 올림픽 팀이라든지 아시안게임 팀도 맡아보고 이러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황선홍 감독은 그 다음 월드컵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홍명보 감독은 지금 이제 이미 월드컵을 해봤으니까 지금 해도 괜찮은데 이제 울산과의 이제 그렇죠. 계약 관계가 있고 울산에서 또 아챔과 클럽 월드컵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로페테기 감독 본인이 원하고 조건도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제 출연 연봉만 정몽규 회장이 좀 어느 정도 보조해주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누가 선임될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예, 이 결과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상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한국 대표팀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체크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축구계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